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오늘은 코인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자분들, 우리 코린이 분들 어떤 종목,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봐야 될지 전혀 감도 못 잡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거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뭐 하나만한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5가지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먼저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제 코인 시장 자체를 접해본 지가 아주 오래되지도 않고 아주 집중해서 깊이 파고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이름을 들어본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어떤 식으로 작용돼서 이거 어떻게 시세에 반영되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어디 모르는 낯선 곳에 갔을 때 맛집을 찾아가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 식당들 중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 식당을 찾아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관심 속에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우리는 미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시고 사실 우리가 코인 투자를 생각할 때 뭐 거래량도 거의 없고 변동폭이 거의 없는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을 보시는 게 오히려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도 몇 개씩 쭉쭉쭉 이렇게 티나게 확확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펌핑 받아서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눈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일단 조심하십시오. 차라리 그다음 좀 오르는 것 같았는데 지금 내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관심 갖고 살펴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르겠죠. 그게 기존 준비되었던 어떤 호재거리가 이제 막 나와서 그렇게 이유 있는 상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큰 세력, 보통 고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작전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변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자칫 고점에서 잘못 물려버리면 엄청 낭패가 됩니다. 보통 상투 잡았다고 표현하는데 한참 오르고 있을 때 분위기 타고 계속 오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르고 해서 잘못 올라서 꺾여버리면 상투 잘못 잡으면 큰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뭐 굳이 막 하이 리스크, 하이 베네핏을 생각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지금 오늘따라 특히 막 오르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서 피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종목 들어갔어요? 근데 떨어져. 불안해하지 마세요. 보통 떨어지면 불안해서 바로 손절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저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냅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것도 좀 비공식적인 말이긴 하지만 물타기는 진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했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게 만약에 뭐 10,000원이면 나는 뭐 12,000원까지 오르겠다라고 기대한다라든지 그 기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판단했겠죠. 본인의 그 판단을 일단 한번 믿어보시고 떨어지면 어쨌든 판매되는 단가가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면 떨어져라 계속 둡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물타기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그 평단가 평균 그 기준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또 제가 총 파이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회복돼서 오를 때 결국은 제가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수익 낸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떨어졌지만 물타기로 해서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낸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럼 언제 받아치는지 어떻게 아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하기 애매하지만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차트를 좀 보시면 최소한 15분 정도 차트에서 올라갈 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라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1분짜리, 3분짜리 차트에서 다시 반등 돼서 오르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런데 데드캣이라는 말이 있어요. 월가에서 주로 쓰이는 말인데 어, 죽은 고양이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한번 툭 튄다라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쭉 떨어지던 것이 한번 탁 올라서 진짜 반등 오른다는 게 아니라 오른 척 하다가 다시 죽어버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데드캣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불안해지죠. 지금 꺾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가 저는 1분, 3분짜리보다는 15분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그래도 반등된다. 그럼 그때 좀 진지하게 물타기를 고민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네 번째.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 계란도 뭐 같은 판에 다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흔히 있는 말이고, 주식 시장에서는 뭐 개별 종목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저는 지금 쓰는 말은 한 종목을 가도 좋습니다. 종목을 한 개만 가도 괜찮은데 제발 한 번에 제가 가용한 자산 모두 100%다 넣지 마세요. 물론 뭐 잘 상승돼서 더 많은 수익을 나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되면 다 부자 될게요. 현실은 그러기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 종목의 50%를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투자를 했을 때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시점에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여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반등돼서 올라갈 때 힘을 더 실을 수가 있는데 내가 가용한 자산 다 써버리면 그냥 넉넉고 무조건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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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얼마나 맥 빠지는 일입니까. 정말 요에만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는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발 한 군데에 100%를 다 두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요. 자, 내가 며칠씩 눈에 봤던 종목이나 또 며칠씩 갖고 있던 종목은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라고 해서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1, 20분만 찾아보면 웬만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 수 있어요. 1, 20분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코인 관계된 뉴스 한두 개 봤을 때 뭐 나는 공부했어. 이건 생각띠 오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 중에 한 개가 뭐 이더리움 메인넷 2.0 하드 포크를 하는데 뭐 저저저 얘기합니다. 자, 이더리움 들어봤어요? 메인넷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하드 포크를 하는데 그게 왜? 자, 이더리움 메인넷 2.0 하드 포크를 했을 때 어떤 토큰, 어떤 코인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은 거의 뭐 투자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대신에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게 최소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중국 정부 공산당에서 한창 뭐 코인 막 때릴 때 그때 굳이 우리가 네오나 트론을 뭐 진입할 필요가 있을까? 네오하고 트론은 대표적으로 중국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한참 뭐라고 이야기할 때 굳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리플을 지금 그때 꼭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성격이 어떻고 뭐 합의 방식이 어떻고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네오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어, 네오비 어떻게 움직이고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보라도 알고 있으면 굳이 그 시기에 그걸 사진 않겠죠. 조금 기다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가 있으면 이제 호재가 왔다 미리 살 수도 있겠고 그 정도만 알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자 우리 아직 코인에 대해서 토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보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래량 많은 것에 집중하자. 두 번째, 지금 막 오르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오르다 잠시 한번 꺾여서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 세 번째, 내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지금 잠깐 떨어진다고 해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네 번째, 한 종목에 내 모든 자산 100%확 쏟아넣지는 말자. 다섯 번째, 내가 뭔가 투자를 했다면 며칠 동안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는 10분, 20분 정도만이라도 투자해서 그 정도만이라도 공부를 하자. 예, 이상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방향 잡기가 훨씬 쉬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 여러분 성공 투자 그리고 부자 되시길 바라며